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여기 우리는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어서 오늘 주말에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부를 일구는 6가지 단계입니다. 6가지 단계 중에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볼게요.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 난인 상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정 난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버는 만큼 쓰는 거예요. 혹은 쓰는 게 더 많은 경우들도 있죠. 이럴 때는 이 레벨 1 가장 아랫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막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때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되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왜 내 재정 상황이 이렇게 됐지? 어떤 걸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어떤 걸 내가 더 채워야 되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재정 날 때. 자, 두 번째 단계는 재정적 생존이에요. 재정적 생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버는 만큼, 그죠? 버는 돈만큼 쓰는 돈만큼 버는 게 아니라 쓰는 돈보다 한 1.5배 정도 더 버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레벨 2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냥 버는 거보다 조금 남아요. 그냥 한 달 다 쓰고 나면.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때 해야 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축이.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저축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 저축을 하는가? 그냥 돈이 남으니까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쓰는 지출 금액 있죠. 요거를 생각을 해뒀다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만 적금하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얼마 정도 저축을 해놓으면 돼요?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까지만 저축하시면 돼요. 그러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왜 6개월에서 12개월분을 저축을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뭔가 일이 생겨서 직장을 못 다니거나 혹은 수입이 끊겼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준비를 안 해놨으면 어때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6개월에서 12 정도를 내가 저축을 해놓으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내가 다시 추스려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전마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저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때는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때도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돈이 조금 남으니까 어때요? 투자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대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왜냐하면 1단계, 2단계인 상황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자, 3단계는 이제 경제적 안정이에요. 경제적 안정은 내가 한 달에 쓰는 돈보다 수입이 2배가 됐을 때입니다. 이제 2배. 내가 일을 해서 2배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쓰는데 월급 들어올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가 이제 남아요? 300 정도가 남죠. 그리고 2단계에서 저금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저금도 해놨죠. 그러면 이제 이 300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죠. 투자를 할까? 아니면 사업을 할까? 아니면 추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까를 이 300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예요. 그쵸? 이제는 먹고 사는 거 이제 크게 안 무섭잖아요. 2배 이상 벌니까. 그 남으니까. 자, 이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3단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가 수입, 아까 뭔가를 얘기를 했죠. 이 추가 수입은 무조건 노동소득이 아니라 인세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인세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이 나오게끔 하는 곳에 이 3단계에서 남은 30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준비를 잘 하셨다면 4단계 경제적 보완. 요거는 뭐냐면 내가 버는 돈이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이 수동 수입.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3단계에서 이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을 벌게끔 만들었죠. 그거 플러스 내가 현직에서 하고 있는 일, 월급 더해서 2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단계에서는 내가 노동소득으로만 2배여야 되는데 4단계를 넘어가면 노동소득 플러스 인세소득이 지출보다 2배만 되면 돼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4단계에서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 5단계. 이제부터는 경제적 자유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3단계, 4단계에서 수동소득을 높여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수준보다 수동소득이 2배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쵸? 내가 300만 원을 쓰는데 600만 원을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직장에서 나와도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이 전까지는 노동소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 풍요죠. 여러분들이 꿈꿨던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부를 쌓아 나가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줄 거예요. 넘어갈게요.